안녕하세요, 로이오드입니다. 오늘은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어떤 식으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되고 얼마만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주범은 아니고 공범 내지는 방조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도 처벌이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 건마다 이제 일단은 범죄가 성립할 걸로 보여지고요. 성 관련 영상을 유포한 것에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적용이 될 텐데, 피해자들 중에 일부가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아청법이 적용이 되느냐, 강간이라던가 혹은 강제추행이라던가 이것을 일종의 범죄 단체나 뭐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각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의 1.5배 정도 여론을 감안하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처벌을 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가장 세게 처벌할 수 있는 죄죠.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들을 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고 가입하고 활동하고 이런 경우는 수괴라고 하는데 그 수괴의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고, 수괴까지 아니더라도 간부급만 돼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범죄단체가 어떤 조직도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만들어졌다, 이게 입증만 되면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 같은데, 그걸로는 아직 기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그 부분이 가장 강할 것 같고, 이제 아동 청소년의 그 성을 사는 행위, 저는 성착취에 이제 성을 사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성을 사는 행위를 이렇게 영업으로 알선을 하면 그것도 7년 이상의 징역이 돼서 그 정도를 가지고 두세 개 정도 결합을 하면 거의 한 15년에서 뭐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검찰이 구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이야기를 할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만졌을 때만 강제추행이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해자가 모니터를 통해서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협박을 해서 그 행동을 뭐 자유행위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떤 유린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간접정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 등을 이용을 해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청법상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단순 뭐라고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뭐 무료 방도 있고 유료 방도 이렇게 있던데, 뭐 가령 무료 방에 들어가서 아닌가? 뭐 맛보기 영상만 본 사람들이라든지, 뭐 유료 방에 돈을 냈지만 별다른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시청만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좀 많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소지를 하는 경우에만 아직은 처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지. 예. 네. 최 변호사가 IT 업계도 전문가 아닌가요? 뭐 텔레그램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극히 이 안에 상대평가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트리밍이라는 것 자체가 다운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 영상을 보는 순간 기계에는 인식 폴더에라도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다 보고 나면 그게 이제 삭제되거나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운로드는 인정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꽤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걸 소지로 볼 수 있냐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 개별 이용자 익명성이 굉장히 보장된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누가 그 영상을 다운받았는지를 알아야 최소한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이런 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열어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신청을 해서 그 안에 영상이 다운로드 됐었다는 증거를 받아야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일부 압수한 휴대폰들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나. 네, 막연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N번방 방지법인가요?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현행법은 소지까지만 처벌하지만 그 개정법은 시청해도 처벌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도 방금 이야기한 그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수사를 해서 그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예를 들면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 시청한 사람들이 다 자기 핸드폰 다 뭐 불태우거나 부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협조 안 해준다? 그러면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 않나. 그래서 N번방 방지법에서 물론 시청을 처벌한다는 것도 뭐 의미는 있는 일이지만 수사 현실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텔레그램이 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렇게 협조를 할 만한 유인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법기관에도 협조하지 않는 게 모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줄 가능성은 낮은데, 다만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미성년자라던가 성범죄라는 좀 뭐 국가를 초월해서 굉장히 지탄받을 만한 행위이다 보니까 뭐 일부 협조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사법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주지는 않는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소지했다는 점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제 일반적으로 시청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현재로서는 거의 벌금, 이때까지는 네, 벌금형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게 처벌받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수를 잘 권유해서 가급적 벌금 처리할 테니까 주범을 불어라 이렇게 수사를 해야겠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